네, 정치권 소식들 전문가들 모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리포트를 처음에 봤는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요? 문재인 찍었냐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지금 며칠 전에 그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 그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그 정기상여금과 기본급 외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분도 예. 그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이에요. 삽입을 시키면은 노동자들 입장에서 좀 불리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노총과 한노총에서는 그 법안에 반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거부권 행사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네.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군산에서 민주당 선대위 회의가 열렸죠. 예. 그쪽에 민노총 전북지부 사람들이 들어가서 강력히 항의를 했고 예. 그 자리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도 민노총 출신입니다. 네. 홍영표 원내대표와 민노총 간부들이 1시간 동안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민노총 이야기는 그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 뭐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찍어내 문재인 후보를 찍어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나온 이유가 민노총 사람들이 지난 그 촛불혁명 때 우리가 주도가 돼서 정권을 만들었는데 왜 우리 말을 안 듣고 마음대로 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는 예. 그때 당신들이 찍어내냐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예. 저 홍영표 원내대표 해명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때 대선 당시에 민노총은 그 정의당과 정책 협약을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와. 그리고 한국노총이 민주당과 정책 협약을 했다. 예. 그러니까는 사실 그때 민노총은 정의당을 지지한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 서로 지금 상반돼서 나오고 있죠. 네. 홍영표 원내대표 해명 지금 보고 계신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뭐 홍영표 대표의 뭐 발언도 저는 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홍 대표가 오죽했으면 저 이야기를 했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민주노총이 지금 이제 들어와서 본인들이 사실은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민주노총 인사들이 온 정부에 많이 또 나가 있죠. 지금 보면 바로 홍영표 대표도 사실 민노총 출신이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목희 일자리 지금 예. 부위원장이라든지 많이 그렇습니다. 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최저임금 16.4% 인상 본인들 요구됐죠. 자, 그다음에 또 노동시간 단축 이루어졌죠. 또 뭐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또 상당히 이제 무리한 요구들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 또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시위를 해도 경찰이 뭐 잡지를 못합니다. 단속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저러다 보니까 이제 홍 대표 입장에서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네. 이 정부가 좀 예를 들어서 지금 급격한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하니까 이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넓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전체 국민을 생각하고 가는 건데 민노총이 지금 조직률이 전체 노동자 중에서 5%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민노총이 자꾸 자신들의 이해관계, 즉 대기업 노조의 이해관계만 하다 보니까 홍 원내대표도 아마 거기에 상당히 좀 화가 나서 예. 정말 당신들 지지했느냐라고 물을 정도로 아마 저는 솔직히 그런 차원에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처음 충돌한 게 어제 처음 충돌한 것이 아니고 그쵸. 사실 며칠 전에 그 홍영표 원내대표가 민노총을 향해서 공격을 했어요. 자기 그 친정에 대한 공격이라고 해서 좀 그 화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민노총이 너무 고집불통이다. 양보를 할 줄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그 노동자가 1,900만 명인데 한국노총과 민노총 합해서 다 200만 명이고 민노총은 그중에서 5% 네, 81만 명인데 예. 어떻게 그것을 전체 노동자를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그 공격을 했죠. 공격을 했는데 이것은 그런데 그 전에는 그 어쨌든 민노총이 이번 대선이 끝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계속 강력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을 때 그때 민노총의 구호가 지금 당장이었어요. 지금 당장이었고 결국 그러다 보니 뭐 언론에서는 청구서를 내민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현 정부와 민노총이 그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 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최저임금이 문제거든요. 최저임금은 1만 원으로 공약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상당히 상승률을 높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기 내에 1만 원으로 가려고 하면 또 올해 또 그만큼 그러니까요. 또 올려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올릴 경우에 지금 너무 소상공인들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요. 바로 그 때문에 그 부담을 좀 낮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은 지켜야 되려고 하니까 그 하나의 묘미를 찾은 것이 지금 여러 가지 그 뭐 수당이나 이런 걸 산입 범위를 최저임금을 넓히는 네. 그런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뭡니까 집행해야 되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 양쪽을 다 지금 이렇게 아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민주노총이 너무 양보를 하지 않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아마 홍영표
민주당의 원내대표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자기 생각에는 내가 그래도 민주노총을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내가 선배로서 좀 지금 현재 모습은 잘못됐다고 자신은 아마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민주당의 지지층 내에서도 상당히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딜레마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고 당 내부에서도 약간의 반발이 있고 또 지지층이 또 노동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제 지금부터는 진실의 순간에 좀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집권하는 과정과 집권했을 때의 정부와는 좀 다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 전체를 봐야 되고 거기에 균형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목소리 높고 조직화된 사람만 따라가다가는 예를 들어서 노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만큼 우리도 그렇게 갈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전체를 바라보면서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한쪽만 너무나 자기들 요구를 이야기하고 또 이거는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예. 뭐 주말마다 시위를 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꾸 이것만 따라간다고 하면 정부 입장에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제 좀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결국 함께 끌어안고 모든 걸 다 끌어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국민 다수를 보고 갈 것이냐, 정말 지지율을 좀 하강을 하더라도 결국 국민 전체에 대한 이익을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자신들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만 끌고 갈 것이냐. 네. 결국 답은 제가 볼 때는 국민 전체를 보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촛불 집회 예전에 촛불 집회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게 청구권을 내미는 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촛불 집회로 조기 대선이 됐고 박근혜 예. 전 대통령 정부가 몰락을 했고 그 과정이 이어졌죠. 이어졌고 촛불 집회에 그 참가한 단체가 뭐 1000개가 넘습니다. 예. 1000개가 넘는데 민노총은 전주체 회원이 81만 명인데 어쨌든 민노총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그 일등 공신이라는 식으로 계속 제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1년이 조금 지났지만은 그 대응하는 방식이 어떻게 맺고 끊기를 그동안 못했어요. 원래 출범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청와대에 있는 뭐 신문고 같은 거, 청와대의 청원 같은 것 이런 것이나 또 직접 민주주의를 계속 강조를 하면서 예. 그 현장과 계속 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장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는 현장의 요구가 보물처럼 들어오고 심지어 지금 뭐 노동계뿐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 의사들도 또 저기 시위를 벌이고 여러 군데 계속 표출이 되고 있죠. 예. 1년 사이에 많이 표출이 됐고 특히 지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더 그런 것이 지금 뭐 정점에 달한 상황이에요. 네. 이럴 때는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그동안 어떤 뭐 경제 지표가 나아졌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실업률은 또 높아졌고 네. 이런 상황과는 지금은 지난 1년 동안 그 문재인 정부가 어떤 사회 요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휘둘린 거 아닌지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시점이죠. 네. 네. 계속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유명 아이돌 그룹이죠.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하던 날에 남미 멕시코 공영방송에서는 또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말을 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주제를 우선 확인을 해보시죠. De la LGBT perdidos en Cancún. ¿No? Eso sí, cada uno con su personalidad, el No, a ver, machoncito, el locochón. ¿Todos son hombres? Sí, eso dicen. 모두 여자 같은데 남자 맞냐. 참 밑도 끝도 없이 저렇게 막말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우리 국민들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 아마 팀들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미입니다. 아미. 군대예요, 군대. 네. 네.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배경의 하나가 결국 이제 모든 세상의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청소년을 지켜준다. 방탄의 의미와 함께 소수자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옹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먹혀 들어가면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켜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방탄소년단이 그동안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실제로 팬클럽 즉 이 아미라고 하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은 북한이 못 쳐들는 이유가 이 방탄소년단 팬클럽들이 못 온다는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네. 그만큼 세계적으로 연대가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방탄소년단 전 세계 이런 그 팬클럽들이 굉장히 멕시코 이 부분을 좀 네. 비난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방탄소년단이 가지고 있는 인기도는 사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예. 인기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문제를 좀 팬들이 당연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 보수논객 지만원 씨의 맞고서로 법정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주제 먼저 확인하시죠. 예.
임종석 비서실장 보수 논객 지만원 씨 자신을 주사파로 지칭해 비난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는데 얼마 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발언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그 청와대의 면면과 실력 닿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전대협의 강령과 회칙을 보면 전대협 강령 전문에는 미국을 반대하고 모든 말씀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5공화국, 6공화국 때 정치 군인들이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할 때 제가 의원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전날 아마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처음 보이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외부적으로 상당히 화가 난 모습이었고 자신을 주사파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임 실장이 어떤 자기 정체성과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국가보안법상의 어떤 그 이적 단칙은 이제 사실은 전대협이 아니고 한 총련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규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제 전대협 3기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사실 전대협이 어떤 법률적으로 지금 주사파다, 반국가 단체다 이렇게 규정된 건 아니죠. 예. 그런 법률적으로 이제 한 총련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문제에서 아마 지금 지만원 씨가 이제 주사파라고 하니까 지난해 아마 고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고소가 이어져서 네. 지금 일단 법정 다툼이 일단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임 실장을 주사파로 지칭해서 고소를 당했죠. 이제 보수 논객 지만원 씨. 또 이제 임종석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맞고소 막 계속 이렇게 가는 상황이에요. 지만은 제가 맞고소를 했죠. 맞고소를 했는데 하나는 책에서 뭐 김일성 그 글에서 김일성, 김정일을 뭐 찬양했다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데 그 임종석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인지 불확실합니다. 동명인이라는 말도 있고 그거 외에 또 하나 국가보안법으로 한 것은 뭐냐면은 그거죠. 저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것을 그 임종석 실장이 2000년대 초반에 2002년에 만들어서 계속 운영을 했어요. 예. 이 단체가 뭐냐면은 우리 TV에서 북한 조선중앙 TV 예. 이거 보지 않습니까? 화면. 예. 그 화면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콘텐츠료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재단을 그 임종석 실장이 운영을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그 제기를 했죠. 예. 그런데 이것은 남북교류협력특별법에 의해서 남북교류협력기본법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뭐 법조계에서는 그것이 국가보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어쨌든 지금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 임종석 실장 개인에 대한 주사파 논란도 그렇지만 네. 청와대 안에 전체 비서관들 중에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 좀 야당에서 볼 때는 너무 편중되게 많다는 이야기죠. 그다 전체 비서관 행정관 중에서 한 10명이 그 학생회장 출신인데 그때 다 전대협 출신들이 예. 너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또 전체 임종석 실장 밑에 비서관급이 한 30명 되는데 절반 정도가 학생운동권 출신이다. 예. 그렇다면 정책을 결정하고 또 방향을 잡는데 좀 너무 편향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야당이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상징적으로 지금 소송이 붙은 게 지만원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 이렇게 소송이 붙는 거죠. 예.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뭐 평생 뭐 대통령 비서실장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 본인도 자기 정치를 앞으로 할 시기가 네. 올 것인데 예. 이런 식으로 주사파라는 뭡니까 딱지가 만약에 계속 갖고 가게 된다면 네. 상당히 앞으로 정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미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뭐 국회 내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발언들은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전식으로 대응하는 거 말고는 법률적으로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지만원 씨가 이런 출판물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이런 조치를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과거 학생운동권에 있던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는 맞겠다. 그런 식으로 딱지를 붙이는 거 맞겠다는 것도 있는 것이고.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임종석 실장이 제일 먼저 공격해야 될 사람은 저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는 주사파라고 딱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주사파가 누군지는 딱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겨냥한 멘트일 수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대해서는 맞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것은 정치적인 공방이 계속적으로 오가면 이것이 정치 이슈가 되니까 이거 좀 별개로 두고 또 어차피 이것은 표로 어차피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리가 될 것이라는 아마 낙관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뭔가
결론이 나면 뭐 주사파 논란도 줄어드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 이 논란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끝나지 않을 논란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종석 실장이 좀 이 부분을 좀 대범하게 받아들였으면 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면 아닌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본인이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국민들이 눈으로 볼 때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소송에서 어떤 이고지기고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사실 그런 의심스러운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행동을 제대로 한다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말 자체를 거의 듣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떤 법률적인 논쟁보다는 본인이 맡은 역할에 충실히 한다고 하면 네. 저는 이런 논란은 뭐 앞으로 수그러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